안녕하세요. 자, 문학종합 일치월장이다. 시문학 일치월장 두 번째 시간. 첫 시간에 이제 수업하면서 그 작년 6월,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다. 참, 오늘이 1월 1일이야. 그러니까 작년 2013 수능과 2013년 6월, 9월 평가원에서 나온 적중 사례들을 찾아줬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니까 잘 따라와 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3번, 4번 문제 첫 시간에 수업을 했고 쉬워 보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출제된 것도 언급을 했다. 4번은 2013년 33번 문제였고 3번은 2013년 9월 평가원 B형 39번 문제였다. 자, 2번 문제 가보면 가의 셋째 연에 보이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 그랬어. 정서 네모칸 치고. 자, 이건 시의 정의야. 이 정서는. 자, 시란 무엇이냐? 자, 정서하고 태도는 접근법이 똑같다고 했는데 잠깐 저 앞에 6페이지 앞에 4페이지를 펴봐. 4페이지. 6페이지 4페이지. 자, 시란 무엇이냐에 대한 언급인데 거기 4페이지에 시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요게 무려 50문제짜리야 얘들아. 역대 수능평가원에서 55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 50문제 출제. 무서운 문제야. 요게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란 작가의 자 거기 가로 열고 시인 시적화자라고 돼 있죠. 생각이나 느낌 동그라미 쳐봐. 느낌, 생각, 정서, 심리, 정조, 내면세계, 심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걸 이렇게 써져 있어.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적어봐. 생각 위에다가 사상, 인식이야. 내면세계가 마음이야. 마음. 감흥, 감정, 정감. 흥취, 정취, 심경이라고도 해. 이 책 안에 15문제 정도가 있고 역대 수능평가원에 50문제나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돼. 여기를 형광사인펜으로 딱 에워싸고 시란 무엇이냐. 시적화자의 생각, 느낌, 정서, 심리, 정조, 내면세계, 심정, 마음, 감흥, 감정, 정감, 흥취, 정취, 심경, 사상, 인식을 드러내는 것. 요게 무려 50문제짜리야. 써나 50문제 이상 출제되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5쪽에 1번에 3번 선택지. 페이지 25쪽에 1번에 3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와. A를 통하여 A 함으로써 비하다. 이 문장 구조인데 인과성이 중요하고 거기 1번에 3번 선택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연의 심상을 통해서 끊어. 자연의 심상을 통해서. 이 말은 이제 자연의 심상을 표현함으로써 또는 자연의 심상을 통하여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라는 선택지인데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라는 선택지는 100% 맞는 선택지야. 이거는 시인의 내면을 표현한 거야. 시란 이게 기본이야.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 요런 형태의 선택지가 50문제 이상 출제됐다고 지금까지. 자, 1번에 3번 선택지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에다가 형광사인펜을 칠해.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 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야. 이게 시의 정의야. (28쪽에) 2번에 5번 선택지. 페이지 28쪽에 2번에 5번 선택지. 구체적 사물을 통하여 끊어.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자, 내면 세계 표현은 100%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아까 25쪽 1번 선택지에서는 자연의 심상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여기 2번의 5번 선택지 28쪽 2번의 5번 선택지에서는 구체적 사물이 있는지를 찾으면 돼. 뒤에 내면색에 표현하고 있다. 형광사인펜 100%. 31쪽에 1번의 1번을 보자. 페이지 31쪽에 1번의 1번을 보자. 자, 1번 자연물을 통하여 끊어. 뒤에 형광사인펜 지은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100%야. 지은이의 생각이죠. 모든 글은 100% 지은이의 생각이잖아. 자, 내면색의 생각, 정서, 감정, 정감, 정취, 심정, 정조, 심리, 인식 이렇게 바뀌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 4페이지에다 적어준 시란 무엇이냐 기본에 충실해라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 역대 수능평가원을 모아보면 무려 50문제 이상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건 무조건 맞는 선택지야. 뒤에는 여기는 요 선택지가 나오면 맞아. 근데 이제 끊어서 인과성은 확인해야 돼. 심지어 2001년도에 이별에 따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정서를 표현한 건 100%야. 그러면 이별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자연물에 의탁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왔어. 자연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현대시에서는 자연물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가시리, 삼오곡, 상저가 이런 데는 자연물이 없는 것도 있어. 가시리에는 자연물이 없었다고. 삼오곡에도 없어. 호미하고 난만 나오죠. 인공물이지. 따라서 제시문에서 요거는 확인을 해야 돼. 객관적으로 제시문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강조하고자 한 거는 시의 정의를 알자. 이게 기본이다. 다음에 이 책에 있는 15문제를 싹 찾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31쪽에 1번의 1번 선택지까지를 보면서 지은이의 생각, 내면세계, 지은이의 내면, 정서, 심정, 심리, 정취 이건 100% 맞는 선택지구나. 그리고 그게 기본인데 50문제 이상 나왔다고 하는구나. 계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하고 친숙해지도록. 자, 그러면 이제 정서 태도가 그래서 중요해. 이거는 주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 26쪽에 2번을 보면 가의 셋째 연에 보이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 그랬어. 가의 셋째 연이야. 만약 2번 문제를 자 정서 문제, 태도 문제 같이 풀라고 그랬죠. 서술부, 종결부. 2번 문제 정서, 3번 문제 태도. 이거는 이제 서술부, 종결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 2번 문제를 나의 셋째 연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답이 달라져요. 자, 지금 원래 문제가 가의 셋째 연이었어. 만약 2번 문제가 나의 셋째 연에 보이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 이러면 달라진다고. 자, 가의 셋째 연만 보겠다. 일단 답은 구해보자. 자, 불기 다시 불기 그랬어. 가의 셋째 연을 봐 이제. 가의 셋째 연에 불기 다시 불기. 이렇게 봐도 되겠고 불기 다시 불기 다시 불기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 자, 1행하고 2행을 통해서 삼수갑산에가 B야. AA, BA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필기 잘해. 그래야지 보여줄 거 아니야. 불기 다시 불기.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 자, 불기의 뜻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불기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삼수갑산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자, 따라서 이 시에서는 삼수갑산을 시적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삼수갑산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삼수갑산은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96 수능에 저 뒤에 삼수갑산에다가 페이지 35쪽 이렇게만 적어도 35쪽에는 김소월의 삼수갑산이라는 작품이 또 출제되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다 사나이야.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역접이죠. 잊으련만 거기다가 그러나라고 적어. 나 사나이다. 따라서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잊으련만에 분명히 그러나의 뜻이 있어. 나 사나이야. 그래서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그러나 그 뜻이야. 잊으련만. 15년 정분을 못 잊겠네. 자, 못 잊겠네 밑줄 그어. 정서 태도 문제는 서술부 종결부를 보면 15년 정분을 못 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못 잊겠네라는 탄식이죠. 나는 사나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으나 아무리 사나이라 하더라도 15년 동안 정분을 쌓아왔다. 그 정분을 못 잊겠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왜 못 잊을까? 슬픔이 있죠. 일단 정서가 미련, 망설임, 탄식, 아쉬움, 슬픔이야. 삼수갑산이 그립다는 이야기다. 자, 정서를 적어. 망설임, 아쉬움, 미련, 탄식. 못 잊겠네. 15년 정분을 어떻게 잊어? 망설임, 아쉬움, 미련, 슬픔, 탄식이 있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 못 잊겠네 라는 탄식이야. 물론 이제 불기의 뜻도 잘 알아둬야 되고, 불기 정서 문제지만 어휘의 의미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자, 가의 셋째 연의 3년에 나타난 정서는 결국은 아쉬움, 망설임, 미련, 탄식이다. 얘들아, 요 2번 문제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야. 시 5편을 줘서 유사한 정서. 서술부, 종결부. 어조 고려해서 찾아야 돼. 1번 선택지 갑니다.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밑줄 그어. 청산에 사러리랐다. 필기는 볼펜으로 해. 연필은 시커매지니까 볼펜으로 필기를 하고 여러 번 읽어줘야 된다. 지금 근데 접근법은 첫 시간에 한 거야. 우리가 태도 문제 접근법 해줬다고. 그대로 들어가면 돼. 15년 정분을 못 잊겠네. 자, 이번에 1. 청산에 사러리랐다를 밑줄 그어. 사러리랐다. 거기에 정서가 있죠.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소망 또는 의지야. 청산에 살고 싶다야. 청산에 살겠노라. 청산에 살고 싶구나. 자연친화죠. 결국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니까.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니까. 머루랑 다래랑 먹고 밑줄 청산에 사러리랐다. 이 종결부 서술부에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4번 가봐. 4번. 요게 이제 EBS 선택지에 계속 나오는데 나비야 청산 가자. 청요 형태야. 나비야 너 청산에 가자. 그러면 청산에 사러리랐다 하고 큰 차이 없지. 청산 가자 청산에 사러리랐다. 아하 2번에 1번이 답이면 4번도 답이로구나. 답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청산에 사러리랐다와 청산 가자가 유사하니까. 호랑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부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자, 꽃도 좋아요. 잎도 좋아요. 꽃, 잎 동그라미 쳐. 다짐이죠. 자, 4번에다가도 자연친화 의식이야. 청산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라고. 똑같지? 청산에 사러리랐다나 청산 가잖아. 청산에 가겠다는 소망. 그래서 1번이 답이면 4번도 답인 거야. 청산 가자, 청산에 사러리랐다. 물론 이제 요게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청구영언 원본에서 이 시를 공부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야한 시조 이렇게 이제 다소 좀 이렇게 외설적인 그런 작품으로 배웠어요. 자, 꽃이 이 몸 파는 여인을 나타내. 잎 역시 들판에서 몸 파는 여인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굉장히 야한 시조로 배웠는데 고등학생용 학습서에 딱 이 시만 놓고 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자, 꽃도 좋고 잎도 좋아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거야. 고등학생용 학습서로 갔을 때. 적어도 자연친화 의식과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해? 그러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그래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야. 유유자적 자연스러운 삶이야.
원래 의미는 이제 봉선화가처럼 취한 나비 미친 벌. 자, 청구영언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이번에 사가 봉선화가를 적어놔. 봉선화가. 조선 후기 가사야. 봉선화가에 왜 봉선화는 향기가 없을까요? 취한 나비 미친 벌이.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지네. 그래서 이제 바람둥이 남성을 이렇게 이제 비유한 거야. 취한 나비 미친 벌로. 그래서 봉선화가 향기가 없다는데 여기 꽃도 좋고 잎도 좋다. 이제 원전을 고려했을 때 이 시조가 시조야 이거. 삼장육구 사음 보고 종장에 세자짜리 꽃에서 부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배울 때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태도. 꽃도 좋아요. 그리고 잎도 좋아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자, 5번 선택지를 미리 보겠다. 2번에 5번. 불기가 있어서 답이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야. 탄식 네모칸 쳐.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밑줄 긋고 요게 불기야.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가 불기의 의미야. 불기.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고개. 이게 불기의 뜻이잖아. 그래서 불기 다시 불기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 답이 되네. 2번 답 5번이 된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에다가 불기의 의미. 그리고 여기 탄식이 있잖아.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 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해하면 된다. (2번) 가봐. 2번.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자, 동방은 우리나라야. 하늘이 시여. 그러나 그게 다 끝났어. 세모꼴 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버렸다. 절망적이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세모꼴 쳐. 암담한현실이야.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꽃 동그라미 빨갛게 피지 않는가. 자, 절망적이고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꽃이 핍니다.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은가. 밑줄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자,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을 던져서 쉼없이 노력하면서 꽃을 피워내는 거야. 그 소망과 그 의지가 있어. 여기서 꽃은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이다. 따라서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저항정신, 현실 극복 의지. 따라서 얘들아 나의 3셋째 연으로 바뀌었을 때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가의 셋째 연일 때는 5번이 되고. 이게 달라. 정서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 지난 시간에 수업한 대로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랬다고. 쪼이리라. 의지잖아. 의지. 강한 의지. 그래서 나의 셋째 연으로 바꾸면 답이 2번으로 바뀐다. 가의 셋째 연일 때는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자, 내가 불기로 일단 풀어줬는데 그 옛날 학생들은 요거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문을 못 익겼네. 여러분들보다 이제 선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혹시 이 드라마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가을동화.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봤거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의 지평을 한 단계 높인 거야. 그 겨울연가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이 용사마 이래가지고 배용준하고 최지우하고 그 가을동화 내용이 이래. 이게 아버지가 정동환이지. 정동환하고 선우은숙이 어머니인데 거기서 이제 딸이 누구로 나왔냐면 송혜교로 나와. 어린 시절은 문근영이었어. 근데 15년 동안이나 잘 키워놨는데
중학생 문근영이야. 그때는 아역으로 15년 동안 길렀잖아. 근데 친딸이다라고 키웠는데 이게 유전자가 안 맞아. 남의 자식이야. 그래서 원래 친딸을 찾아보니까 저쪽에 다른 집에 자라고 있어. 얘가 친딸이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우리 자식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남의 자식이었던 거야. 그 얘네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누구였더라? 송승욱, 송 누구지? 산부인과에서 바꿔버린 거야, 명찰을. 갓난 아기 때 그 3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자기 여동생의 명찰이 있잖아. 그래서 바꿨어. 그랬고 이제 15년 동안 자기 딸로 키운 거야. 이 사람을. 여기 원빈도 나오고 하여간 저기 한국 드라마의 지평을 굉장히 높인 것으로 외국으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그랬던 드라마인데 너 임마 우리 딸 아니야 나가 이럴 수 있냐고 없냐고 15년 동안 키웠는데 자 사나이야 잊을 수 있어. 그런데 15년 정문을 못 잊겠네지. 하루아침에 15년의 어떤 정문을 끊으려고 하면 미련과 탄식이 나오는 거지. 아쉬움과 망설임. 그대로 이해해야 돼. 거기 15년 정문을 못 잊겠네 해서 우리 독자들은 아쉬움, 망설임, 미련, 탄식을 읽어내야 된다고. 됐어? 15년이야. 너희들이 오늘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진짜 내 친엄마 맞냐고 친아빠 맞냐고 한번 물어봐라. 만약 아니라면 바로 남남이 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야. 그런 이치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5번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야. 자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해봐. 수능을 망치고 유학 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기도 해. 상처가 커서.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남겨놓고 남자들이 이민을 떠나면 10년 내로는 못 돌아와.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순간 바로 군대 끌려가. 병역 의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병역 의무가.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와. 그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는 정서야. 그게 5번 선택지가. 밑줄 그어두고 시는 짧아. 근데 그 짧은 거를 빨리빨리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 그 정서를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이해됐지? 물론 문제는 불기 가지고 풀 수도 있어. 불기 다시 불기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원래 문제는 이 정서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라고. 부연 설명을 한 거다. 자 3번 가. 아카시아 어린 잎사귀가 피어나는 산모롱으로 나는 혼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역시 혼자였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혼자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다, 혼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외로워서야, 외로워서. 나 혼자네?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아, 나 혼자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자, 거기에다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 이런 의미야. 외로움, 고독감이라고 적어준다. 그 정서를 이해해야 돼. 아카시아 어린 잎사귀가 피어나는 산모롱으로 혼자 거닐고 있었어. 고독하게, 외롭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 혼자가 아니라는 말은 일종의 표면적으로 위로야. 위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랬는데 그러나 나는 역시 혼자였었어. 결국 혼자로구나. 존재의 고독감이야. 자, 그래서 3번 선택지는 고독감, 외로움. 1번 선택지는 4번 선택지하고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 2번 선택지는 극한 상황, 극복 의지. 초극 의지. 5번 선택지는 탄식이 나오죠, 거기. 탄식, 아쉬움, 망설임, 비련.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문을 못 잊겠네. 그게 탄식이라고. 아무리 사나이라 하더라도 15년 정문을 어떻게 잊어. 그래서 2번 답을 5로 정리한다. 추가적으로 한 문제 더 나의 셋째 연이라고 했을 때 답이 2로 바뀐다. 추가적으로.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가자. 자, 1번은 이제 공통점 찾기니까 B형 학생들한테 직결되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제 한 편이 나와도 자, 예를 들어서 1번 답이 3번이다. 따라서 가시 한 편이 나와도 답이야. 다시만 나와도 답이고. 이해되지? 다시만 나와도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A형 학생들도 무조건 이걸 배척해서는 안 돼. 공통점이니까 각 시에도 다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뜻이야. 가나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을 그랬다. 설명을 묻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1번에 5번을 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구사하지 않았다. 이거는 원초적으로 엉터리 선택지야. 원초적으로 거짓말이야. 자, X를 해버려 아예. 시는 시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시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언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인데 함축적 의미가 있고 왜 어렵다고 느끼느냐. 그건 비유 상징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거기 5번 선택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시는 일상어를 바탕으로 해. 근데 이제 그게 비유, 함축적 의미가 있는 비유 또는 상징으로 쓰이면서 낯설게 하기가. 자, 예술은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서정주가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서 국화를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이렇게 비유했다고. 직유법. 청마유치와는 깃발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다고. 은유법이야. 역설적 표현과 함께 은유법이 된다. 김남조는 설일이라는 시에서 바람을 이렇게 빗대었다. 투명한 빨래처럼. 직유법으로 바람이 분다. 투명한 빨래처럼. 자, 예를 들었던 이 표현을 잘 보면 국화, 우리 누님, 꽃, 소리 있다 없다, 아우성친다, 바람, 빨래, 투명하다. 일상어야 다. 일상어를 토대로 이게 이제 직유법이나 은유법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어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일상어하고 분명히 또 뭐가 달라. 저거는 일상생활 언어로 사용을 못해. 뒤에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꽃집에 들러. 그리고 아저씨 국화 한 다발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저씨 내 누님같이 생긴 꽃 한 다발 주세요라고 가서 말을 해봐. 그럼 꽃집 주인이 그런 꽃 있나? 이럴 거라고. 근데 이제 시를 알면은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은 국화지 하면서 이제 시를 잘 아는 꽃집 주인은 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군대 갔다 온 학생도 있어. 사병이 아니 대대장이 또는 연대장이 사병에게 어이 소리 없는 아우성 내다 걸어. 깃발 내다 걸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소리 없는 아우성 내다 걸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잘 안 될 거라고. 군대는 상명하복 이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 밖에 나가서 야 투명한 빨래 정말 시원하다. 이러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쟤 좀 이상하네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 분명하게 일상어를 토대로 쓰였지만 이게 비유 상징이 되면서 낯설게 하기가 이루어진다고. 자, 낯설게 하기는 2006년도에 출제됐고 공식적으로 모든 문화예술은 예술작품은 이게 이루어져야 돼. 새로운 작품이어야 되고 신선한 표현이어야 돼. 즉 전봇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전봇대처럼 키가 크다라는 직유법은 굉장히 싱싱한 살아있는 비유가 되는 거라고. 야, 그거 신선하다. 이렇게. 근데 전봇대가 널리 쓰이고 보편화되면 그런 비유는 이제 죽은 메타포, 사은유라고 해. 그 수준으로 떨어진 게 속담, 격언 이런 거야. 아마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지금은 이제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맨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비유야. 생생하게. 야, 그거 멋진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널리 쓰이니까 속담이 되는 거야. 그게. 죽은 비유.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흔해 빠진 죽어버린 표현이 된다고. 그게. 따라서 시인들은 예술가들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낯설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시가 난해해지는 이유이기도 해. 뭔가 새로운 표현, 새로움을 찾아서. 그게 예술의 속성이야. 예술의 속성이라고. 그런 내용이. 자, 5번 선택지는 아예 엉터리인데 이제 더러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는 해. 가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심해산골. 영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선생님 심해산골, 영 이런 거 저는 안 쓰는데요. 자, 심해산골은 이제 두매산골 이 정도 의미고 영은 뭐 대관령, 한계령 그게 있잖아.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쓰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더니 나의 어려운 한자 어휘를 끌어오거나 다에 가서 고매한 정신 이런 거 쓰는데 맨 마지막 행에 보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나타. 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따라서 1번에 5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구사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해. 선생님의 답변은 그거야. 너가 안 쓰는 거지. 너 혼자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험생이 65만 명, 70만 명일 것이고 여기는 이제 수험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들은 쓴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자 아는 사람들은 다 쓰는 말이야. 그래서 시는 모두 일상어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딱 정리해 둬야 돼. 나타라는 말은 고3 선생님들이 아마 나태 이렇게 이제 언어의 역사성에 의거해서 좀 달라졌을 뿐이야. 나태하지 마라. 나태라고 써놔. 나태하지 말라. 따라서 모든 시는 일상어다. 그럼 일상어가 아닌 건 이런 거야. 학명이야. 학명. 학명이거나 이게 이제 이걸 시에다 쓰면 안 되지. 의사들만 아는 조류학자들만 아는 학명을 쓰면 안 된다고. 근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언어 차이가 워낙 이질적이 되어서 학명을 써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 요걸 시에다 쓸 수는 없잖아. 이건 일상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탈출증이다. 요게 무슨 병 같냐? 요추추간판 수액 탈출증. 어떤 아픔일 것 같아 이게? 이거 뭘 것 같아? 허리. 그렇지. 디스크야 디스크. 디스크를 갖다가 저렇게 표현한다고 의사들이. 그 디스크 이런 건 쓸 수 있지. 시에. 디스크를 쓸 수 있지. 시인이 요추추간판 수액 탈출증 이렇게 쓰면 그게 시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런 게 병명이나 의사들만 쓰는 또는 학명 이렇게 적어도 그런 게 일상어가 아니다 라고 보면 된다고. 자, 비일상어라고 할 수 있어. 그냥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구나 이러지. 허리가 아파요. 요추추간판 수액 탈출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죠. 일상인은. 자, 그래서 1번에 5번은 아예 엉터리 선택지라고 정리한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B형에서는 여전히 나오니까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이 가을 동화는 어쨌거나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걸 잘 보여준 드라마야. 이 배경이 좋은 데서 촬영을 해서 그러겠지만 어쨌거나 한국 드라마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여기서부터 수출이 본격화된 거고 대장금이 와서 절정에 다다른 거지. 드라마 자체도 한류 열풍하고 근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뒤에 이제 겨울연가가 있었고. 자, 참고로 거기 1번 문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친숙한 작품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친숙한 작품으로. 자, 이거를 쭉 읽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면 되지만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한다. 친숙한 작품으로 오답을 지워라. 자, 오답을 지우다 보면 2개 내지 3개가 지워질 거야. 이게 지워진다고. 친숙한 작품으로 오답을 지우면. 그러면 이제 2개 내지 3개가 지워졌으면 남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야? 3개 내지 2개가 남겠죠. 남은 선택지로 자, 2개를 지우면 3개가 남고 3개를 지우면 2개가 남겠지. 남은 선택지로 낯선 작품에 대입을 해야 돼.
적용을 시켜야겠지. 적용해서 대입을 한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 찾기는 어쨌거나 포괄적인 것이 답이야. 포괄적인 것이 답이다. 자, 이렇게 적어도 그 공통점 찾기는 B형한테는 여전히 요긴 해. 공통점 찾기 문제. 공통점도 알고 차이점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공통점도 알고 차이점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가시 뭔지 알죠? 김소월의 산, 다시 유치원의 생명에서 다가 김수영의 폭포야. 어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나는 가시를 알고 있었다. 손 들어봐. 여러분, 가시를 나는 알고 있었다. 한두 명. 다시를 알고 있었다. 손 들어. 다시 유치원의 생명에서를 알고 있었다. 좋아, 좀 많고. 다시 폭포를 알고 있었다. 손 들어. 자, 다는 2013이 나왔으니까 널리 알려졌고, 다시는 작년이지 이제 1월 1일이니까 1309 B형이 나왔으니까 역시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조지훈의 파초우라는 작품은 수능장 가서 처음 보는 작품이야. 작년 수능에 나온 걸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든 걸로 봐서는 다 또는 나를 통해서 오답을 지워보자. 1번 새로운 리듬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 끊어봐. 새로운 리듬을 창조하기 위하여에서 끊어. 민요조 리듬을 변용했다. 민요조 리듬은 보통 7호조나 이걸 민요조라고 하는 거야. AA, BA 구조가 있는 거를.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사러리 사러리 왔다. 청산에 사러리 왔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왔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그래서 민요조 리듬은 7호조이거나 AA, BA 구조가 있는 작품. 그래서 김소호라고 관련이 돼. 가시에 보면 산새도 오리나무 7자. 위에서 온다 5자. 7호조야. 그리고 불기불기 다시불기 삼수갑산의 다시불기가 AA, BA 구조니까 나하고 다하고는 관련이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나하고 다하고를 알고 있는 거고, 가시에다가 7호조 또는 AA, BA 구조 이렇게 적어두니까 나다를 근거해서 1번을 지워. 2번 선택지가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대되었다. 요거 중요한 선택지인데 여기에 딱 해당되는 작품을 김종삼의 민간인으로 적어두도록. 1번의 2번 선택지에 해당되는 작품이 김종삼의 민간인 이렇게 적어도. 재작년에 EBS 교재에 있었어. 김종삼의 민간인으로 딱 적어도. 아주 짧은 시야. 짧은 시인데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앞바다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야.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자, 20몇 해 지나서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북과 이남의 경계선 용당포가 있는데 월남을 하고 있는 장면이야. 개인적 체험이었다고. 그게. 근데 자유대안의 품으로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장면인데 그게 남북분단의 비극이거든.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이 되는 거야. 그 경우에. 그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있잖아. 그거. 맨 처음에 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맨 처음 쓴 사람은 개인의 체험을 한 거라고 그냥. 근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아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대자보일 거다 하면서 보관하기로 했잖아. 박물관에서. 그리고 전국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대자보 열풍에 동참하잖아. 그게 역사적 체험이 될 수 있는 거지. 처음에는 개인의 체험이었는데 개인적인 일인데. 따라서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장되는 대표시로 기억해도.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고 있는데 요 선택지 잘 기억해두고. 김종삼의 민간인은 이제 김종삼 시인은 나올 때가 됐어. 수능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잘 기억해두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번 문제를 풀었지 얘들아. 3번 문제에 근거해서 나 작품은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진짜 나를 찾는 거니까 역사하고 관련되냐 안 되냐. 안 되지. 3번 답이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잖아. 역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1번의 2는
나의 근거에서 X를 해. 나 작품의 근거에서 X. 3번 자연의 심상을 통해서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 얘들아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 100%야. 그러면 자연의 이미지가 있는지 봐야지. 자연의 심상이 가에, 산새, 오리나무, 눈 있죠? 나의 아라비아 사막 자연물이지. 나의 폭포도 자연의 심상이지. 그러니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번은 일단 되는 것 같아. 4번가 처음에 배경 제시 끝에서 시인의 삶을 나타냈다. 자 1번의 4번 선택지는 처음에 배경을 제시하고 끝허리에서 시인의 삶이야. 선경 후정이 아니라 선경 후 시인의 삶.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 선경 후정 대신에 선경 후 시인의 삶이야. 자 4번에다 처음에 배경 제시 선경 끝에서 시인의 삶을 나타냈다. 후 시인의 삶이라고. 자 가봐자. 가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온다. 선경 맞죠? 산새는 왜 우노? 자 나로가 나의 지식이 독한의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자 나시는 선 시인의 삶이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은 중간에 있어. 중경이야. 그리고 후 시인의 삶이다. 자 나에 위배된다. 얘들아 나는 3년이야. 선 시인의 삶 그 다음 2년 중간에 배경 중경 3년 마지막 후 시인의 삶이야. 그래서 나에 위배되는 게 4번 선택지네. 됐지? 칠판 다시 봐. 선경 후 시인의 삶이 나하고 안 맞다고. 나는 벌써 배경은 2년에만 나와. 아라비아 사막에만. 그 다음에 1번에 5번 선택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구사하지 않았다. 이건 아예 엉터리다. 시는 무조건 일상어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둔다. 자 1번 답 3번. 오른쪽에 25쪽 오른쪽에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도 꼭 읽어봐.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자세하게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딱딱 떨어지도록 수업을 했는데 또 궁금한 게 좀 남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두고 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4번처럼 시어 이미지가 나와. 그 다음에 2번 3번처럼 정서 태도가 나와.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공통점 찾기인데 결과적으로 시의 기초 자연의 심상을 통해서 표현상의 특징이야. 결국 시인의 삶을 시인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자 1번은 새로운 리듬을 창조하기 위하여 민요조 리듬을 변용했다. 요거는 가작품에는 맞다. 초과적으로 적어도. 그 다음 김종삼의 민간인 꼭 기억해둬. 올해 EBS 교재에 나오거나 그런다면 출제 가능한 작품이 되는 거니까. 자 넘기겠습니다. 4번 문제 3번 문제. 자 우리가 접근법을 배웠던 게 두 가지. 오늘 공통점 찾기 형태를 배웠어. 자 1번 문제 접근법. B형 학생들은 잘 적용을 한다. 생명어서와 폭포는 친숙한 작품이야. 그래서 오답을 지어보니까 싹 지워져 버리네. 요 경우는. 선택지가 안 남잖아. 1번은. 자연의 심상을 통해서 시인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100% 맞는 선택지라고. 어쨌거나 21년 전 수능이야. 그런데 요게 지금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가작품도 알아두고 27쪽으로 와서 한용운의 찬송. 이건 또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죠. 다가 조지훈의 성문. 좀 어렵다. 별표 쳐놔. 다가 신동엽의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느니라. 자 그래서 접근법을 한 번만 더 적용을 해보자 얘들아. 접근법을 한 번만 더 적용해보자. 첫 번째 문제가 28쪽 1번 가나다에 나타난 서정적 자의 공통적 태도. 자 또 나왔어. 태도 문제. 대목한 척. 2번 가의 기억에 대한 설명. 3번 자 가의 기억은 시 구절에 대한 이해야. 3번은 이제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시리 다른 작품을 끌어들여서 유사한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을 찾았어라.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시리는 2003년도에 또 출제됐어. 가가 한용운의 찬송인데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랑 같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 보기에 언급된 작품은 또 나온다 생각할 것. 아 좀만 더 설명하면 26쪽으로 가봐. 이번에 1번 선택지 청산별곡에다가
2000년 수능이라고 적으면 돼요. 2000년 수능에 출제됐다. 2번의 1번 선택지는 2000년에 출제. 그냥 46쪽에 있어. 우리 교재. 2번은 이육사의 꽃이야. 요게 99년도에 출제됐어. 44쪽에 있다고. 자, 1번 청산별곡 2000년, 2번 이육사의 꽃 99년. 그리고 29쪽에 3번에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시리 03 수능에 다시 출제. 이런 식으로 나온 작품들이 다시 출제되는 사례를 잘 이해할 것. 나왔던 작품을 봐. 그래서 제시문에 나온 폭포하고 생명의서까지도 이제 재활용되어서 나온다. 자, 4번 다에서 밑줄 친 부분의 지시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다르다 X를 해. 다른 것을 골라라. 자, 지난번에 강조한 대로 일단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다. 1단계 기본 속성을 파악하라. 그래서 긍정대 부정을 빨리 이해할 것. 긍정대 부정을 빨리 이해할 것. 그러나 최종 답은 어떻게 골라라? 문맥 맥락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 문맥 맥락에 근거해서 최종 답을 골라라 그랬어. 문맥 맥락을 놓치면 안 된다. 문맥 맥락이다. 자, 다시를 한번 읽어보자. 지시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니까 이건 함축적 의미가 아니야. 지시대상을 이렇게 찾아라라는 뜻인데, 자, 요 4번을 틀린 녀석들이 이렇게 봐. 1. 유일한 사람, 2번 머슴, 3번 나, 4번 끈아풀, 5번 정한모 말에서 시를 읽지도 않고 끈아풀 나쁜 놈이네 해서 사로 가는 녀석들이 있어. 문맥 맥락인데 4번 끈아풀 배신자. 답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너희들보다 한 7년 6년 전 선배들은 2번 머슴도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기본 속성만 가지고 푼 게 아니고 이걸 따졌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갈수록 오답률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해보면서 왜 애들이 이걸 더 많이 틀릴까 생각했더니 예전 학생들은 머슴이나 끈아풀을 다 나쁘다고 생각을 했다고. 여기 머슴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옛날 학생들은 그랬어. 그런데 최근에 시장 선거나 구청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나온 사람들마다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머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견 발표를 하면서 머슴이 일꾼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고. 5, 6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머슴이 긍정적 뜻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머슴 되고 싶은 사람 하면 손들어. 국회의원이니까, 구청장이니까, 시장이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끈아풀만 이질적인 게 된 거야. 예전에는 머슴도 좀 부정적 어감이 굉장히 강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걸로만 풀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문맥 맥락.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다시 보자.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자, 1번. 밑줄을 거기까지 그어. 유일한 사람이 되자까지 밑줄을 그어. 자, 청유야. 누가? 내가. 굳이 얘기하면 누가 유일한 사람이 되자? 내가. 이런 의미라고. 그의 파랑새처럼 여린 목숨이 애쓰지 않고 살아가도록 길을 도와주는 밑줄. 머슴이 되자. 똑같잖아. 문장 구조가. 머슴이 되자야. 유일한 사람이 되자, 머슴이 되자까지 밑줄 그어. 여기서 여러분들은 1번이 답이면 2번이 답이라는 걸 이해할 거야. 아,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머슴이 되어야겠다. 누가? 내가. 청유야, 청유. 청유는 소망이라고. 그리고 의지, 다짐이야, 결국. 자, 여기 청유 형태가 나한테 하는 말이라서 결국은 청유는 소망, 다짐, 그래서 의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시에서 저 앞에 나시에서 생명의서에서 배웠다고. 생명의서에서 1년이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청유였잖아. 그게 결국 의지였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지. 나는 가자가 청유야. 그래서 유일한 사람이 되자. 누가? 내가. 머슴이 되자. 누가? 내가. 청유라고 적어. 소망, 다짐. 결국 의지의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는 살아가고 싶어서 심장이 팔뜨닥거리고 눈이 눈물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의 그림자도 아니며. 자, 3번이 나야. 내가 되어야 할 것. 내가 되어야 할 것이 1번, 2번이야.
유일한 사람 뭐 쓰면 긍정적이다. 그는 나의 그림자도 아니며 없어질 실제도 아닌 것이다. 그는 저기 태양을 우러러 따라가는 해바라기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어여쁘고 싶은 목숨인 것이다. 누가? 그가. 어여쁘고 싶은 그의 목숨에 끈앞풀이 되어선 못 쓴다. 누가? 내가. 자, 4번. 내가 되지 말아야 할 것. 끈앞풀이야. 끈앞풀이 되어서는 못 쓴다. 결국 주체는 누구야? 나야다. 자, 내가 되어야 할 것 유일한 사람이 되자 머슴이 되자. 내가 되지 말아야 할 것 끈앞풀은 부정적이니까 되지 말자. 나하고 다 관련이 돼. 지시 대상을 봐야 돼. 써나 끈앞풀이 되어서 못 쓴다에다가 써. 누가? 내가. 당기림이 없으면 끊어버리자. 그리하여 싶도록 걸어가는 그의 검은 눈동자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는 네모칸 척. 그는 자 나가 아니야. 그는 다만 나와 인연이 있었던 어여쁘고 깨끗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는 정한 모마릴 따름이다. 누가? 그가. 그는 정한 모마릴 따름이다. 누가? 그가. 답이 왜 5번인지 보여? 문맥으로. 자, 그러니까 인상착의만으로, 감과 느낌만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모든 국어는 문맥 맥락이 가장 중요한 거야. 자, 다시 이렇게 표시해. 3번 내가 되어야 할 것 유일한 사람이 되자 머슴이 되자. 내가 되지 말아야 할 것 끈앞풀. 끈앞풀은 그래서 주체가 나야. 주체가 나라고. 그런데 정한 모말은 누구야? 그야. 그 사람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5번이 돼 있는 거야 답이. 자, 문맥 맥락. 끈앞풀은 앞잡이잖아. 부정적인 어감이 여전히 강하잖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4가 아니라는 거야. 왜? 4는 나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주체가 나니까. 5번만 그야. 따라서 긍정대 부정으로만 풀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최종 답은 뭘로 골라라? 지난 시간에 내가 거기 26쪽 4번 문제 하면서도 강조한 거야. 문맥 맥락으로 해서 최종 답을 선택해라. 자, 좋아.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좀 어렵죠.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사람이야. 역시 문맥 맥락이라고 적어. 똑같아. 3번 문맥 맥락이야. 최종 답은. 내 마음을 아실, 띄었었다. 아실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내 혼자 마음 나하고 똑같이 알아줄 사람. 내 혼자 마음 나하고 똑같이 알아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쌍둥이라 하더라도 다르잖아. 따라서 없어. 근데 십자과자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없겠지만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없겠지만 이렇게 적어줘. 그래도 어디나 계실 양이면. 자, 혹시라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어디라도 계시기만 한다면, 현재는 없지만 이런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에 때때로 어려우는 티끌과 속일 수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이야. 자, 눈물은 순수한 거야. 친구들 중에 함께 기뻐해주고 웃어주는 친구. 그런데 이제 진짜 친구는 울어주는 친구야. 함께 울어주는 친구들이 이 눈물의 의미야. 진짜 친구지. 순수한 사랑이다.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자, 이슬 동그라미. 보람도 동그라미죠. 보배인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보배인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자, 거기까지 밑줄을 그어. 보배 좋은 거죠. 이슬 같은 보람. 보배인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보배 좋은 거야. 이슬 좋은 거다. 보람 좋은 거야. 여기는 순수한 사랑이야. 보배인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자, 1번 가봐. 있기. 2번 촛불. 3번 한숨. 4번 옷자락. 5번 비바람이야. 일단 기본 속성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은 긍정적이지. 왜? 눈물은 순수야. 순수 그 자체. 여러분들 아무 앞에서나 우나? 아니지.
내가 눈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믿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겠죠. 그래서 울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야. 자,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배인 듯 잘 간직하였다가 내어드리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일단 답을 생각하되 최종적인 답은 뭘로 골라라? 문맥맥락으로 골라라. 자, 시를 좋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봐. 이게 되게 어려운 시야. 신동엽의 시보다 훨씬 더 어렵다. 조지훈 선생님의 파초우 어려웠어, 올해. 비형시험지에. 하여간 조지훈 선생님 나오면 다 어려웠어. 자, 조지훈 시인의 시가 어려웠던 수필까지도 어려웠네. 2005년 수능에 멋설이라는 수필이 출제돼서 학생들을 초토화시켰어. 2010 수능의 승무. 이게 어려웠다고 시가. 지리산 벚곡새랑 같이 나왔다고. 이번에 2014 비형의 파초우. 이 낯선 시라서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사평역에서는 EBS에서 봤지만, 그리고 요거 94 2차 진짜 어려웠다. 4번 정도 출제된 조지훈 시인의 작품을 확인해봐.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9월에 한 번 더 나와. 공사공구의 마음의 태양이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다. 그래서 참 꾸준히 나오는 시인이야. 마음의 태양도 있었다. 이렇게 적어도 조지훈 옆에다가 김소월도 뭐 많이 나오고 당연히 올해도 김소월 나왔잖아. A형에서 나왔어. 접동세 6월 평가원 때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 1306 A형 김소월께 나온 것이고, 자, 만해 한용우는 최근에 작년 6월 평가원에 알 수 없어요가 출제가 됐고, 그래서 나왔던 시인의 다른 작품들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조지훈 옆에다가 어쨌거나 2014 B 파초우 EBS하고 상관없었어. 그 다음에 94 1차 수능 그 김소월의 산 옆에다가는 그걸 써놔도 좋겠다. 김소월의 산 옆에다가는 1306 A형이야. 접동세가 출제됐죠. 유치원 거는 9월에 나와버렸고, 폭포는 2013 수능에 나왔고. 자, 가보자. 이 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돼. 먼저 선생님이 이게 왜 파악이 어렵냐면, 자, 24쪽 맨 위로 올라가 봐. 제목은 석문이야. 돌문이다. 그 다음에 시적화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요게 안 보일 거야. 시적화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시적 대상은 님인 것 같고, 어떤 상황일까? 어떤 감정 정서를 느낄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자, 요 시가 이제 처음으로 아마 어렵구나 하면서 집중해야 될 작품이야. 나 작품가.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사람이 조바심 칩니다. 굳게 닫힌 이 돌문. 자, 석문.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굳게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난간 12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검푸른 이끼가 앉았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정도 의미야.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자, 당신 동그라미 쳐. 당신이 오시는 날. 당신이 와야 돼. 당신이 오시는 날이야. 와야 된다. 자, 다음 시간쯤에 정리해 줄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야. 오다의 시약 이렇게 적어도 여기다가 오다의 시약이라고 적어. 당신이 와야 돼.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봄이 와야 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초인이 와야 돼.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손님이 와야 된다고. 시대처럼 올 아침, 아침이 와야 돼. 현대시에서 오다가 걸리는 주체어들은 전부 다 좋은 긍정적인 소재들이야.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룻배와 행인에서 당신이 오는 거야.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해가 와야 돼. 자, 당신이 오시는 날, 당신 동그라미 쳐.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자, 촛불 동그라미.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보밴 듯
잘 간직하였다가 내어드리지. 요게 답이네. 촛불이네. 얘들아, 그 촛불 3번의 마지막 구절 보배인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감추었다 밑에다가 써. 보배인 듯 간직하였다 내어드리지라고 딱 쓰면 돼. 이 말은 다시에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면에서 잘 감추어 두었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자, 당신이 와야 한다. 오다의 시약이라고 적어두고 여기 경어체야. 이끼가 앉았습니다.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얘들아, 경어체가 나올 때는 여성화자야. 시적 화자는 여인이다. 90% 이상 그래. 90% 이상 여성화자.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자, 눈물이죠. 이슬은. 당신의 푸른 도포자락으로. 자, 도포를 입던 사람은 조선시대 선비야. 그래서 당신이 남성이야. 남성. 그런데 당신이 뭘 남겼어? 푸른 도포자락을. 이게 이제 나와 시적 화자와의 인연, 시적 화자와의 추억 이렇게 봐야 돼.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보는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복숭아꽃, 복사꽃. 젊은 여인이네. 자, 승무에서도 나오잖아.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복사꽃 두 뺨. 자, 젊은 여인이야. 승무. 여기 이 여인. 두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젊은 여인. 한숨의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자, 시적 화자가 한숨을 쉬고 있다. 한숨 세모콜. 입술이 푸르러 가다. 한이 쌓여가다. 원한이 쌓여가다. 면 말리고 비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자, 강물이 방해물 장애물이야. 강물이 방해물 장애물인데 면 말리고 비치는 강물을 건너와. 자, 이 강물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있네. 당신과 나 사이에 면 말리고 비치는 강물, 방해물 장애물이야. 자, 당신이 오시는 날. 나는 면 말리고 비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당신이 와서 나는 사라지겠다. 나는 지금 죽은 여인이야. 이게 정상적인 시적 화자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고. 당신과 나 사이에는 면 말리고 비치는 강물이 있고 나는 원한이 쌓여가고 있고 석문, 망부석과 관련되는 거다. 성문이야. 죽은 여인이네.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이 말은 원한을 풀고 사라지겠다는 거야. 어두운 밤하늘 허공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지 못하오리다. 자, 여성화자죠. 원한 풀림을 소망하고 있다. 원한 풀림을 소망하고 있어. 자, 시적 화자가 마지막 원한을 풀고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시야.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돌문 성문이야.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쉽사리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앞에다가 쉽사리 열리지 않을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비바람, 자, 고난역경 세월의 풍파. 어려운 시야 조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사한 시로 학교에서 배운 게 서정주의 신부 정도가 돼. 그래서 이제 옛날 수능이라 하더라도 버릴 게 아니라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일단 여기 이 시에서 정리할 건 망부석 설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 망부석 설화는 치술령곡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부정가요, 신라 부정가요인데 박재상 설화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알 거고 현재 유일한 백제가요로 남아있는 정업사.
자, 망부석과 직결되죠. 그리고 이게 김소월의 초혼으로 연결이 됐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요게 경찰대학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김관식의 석상의 노래라는 시와 초혼이 묶여서 출제가 됐어. 석상의 노래 김관식. 자, 2010년도 최근에 나왔어. 이거 2010년 지나서 경찰대학교에 출제된 문제. 초혼. 그리고 서정주의 신부라는 작품을 알 거야, 여러분들이. 역시 이것도 경찰대 사관학교에 출제가 됐다. 작년에 6번째가 이 성문을 기억해둔다. 조지우. 석문이야. 필기를 해놔. 망부석서로하고 직결되는 거는. 나시가 워낙 어려워서 그래, 얘들아. 처음 보는 시인데다가 보통 시적화자가 죽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그지? 귀신이야, 시적화자가. 귀신이라고 학생들이 수능장에서 야, 이거 귀신인데라고 바로 생각하겠냐? 어렵지? 자, 서정주의 신부는 알 거야. 이것도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 서정주의 신부는 이런 거야. 쌤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은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흑백 텔레비전으로 본 전설의 고향은 진짜 무시무시해. 관뚜껑이 열리면 기절해버린다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 이게 이제 서정주의 신부가 이런 내용이었어. A가 신랑이고 B가 신부인데 A라는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거야. 첫날 밤의 일이다. 그래서 화장실을 빨리 가려고 했는데 B가 붙잡은 거야. 음탕한 년이네 이러면서 A가 사라졌어. A가 도망가 버린 거지. 첫날 밤 그새를 못 참고 자기를 붙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30년인가 40년쯤 지났다. 이 A가 우연히 옛날에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했다고 우연히 B의 집 앞을 거닐게 된 거야. 지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첫날 밤 자리로 가보니까 신부가 첫날 밤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40년 지난 뒤에도.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더니 푸른재 붉은재로 사라졌다. 뭐 원한을 풀고 사라졌을 수도 있어. 그리고 문턱을 보니까 옷이 찢겨져 있었어. 그러니까 B가 음탕해서 A를 붙잡은 게 아니고 요노마가 빨리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문턱에 걸린 거야. 옷자락이 찢겨져 있었어. 그래서 단순한 오해가 빚은 사건. 근데 이게 이제 서정주의 신부는 굉장히 따뜻하게 그려져 있고 전설의 고향에서는 A가 사라졌잖아. 이제 B가 원한을 품어. 그리고 무덤으로 가서 공동묘지가 갈리고 관뚜껑이 열리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쳐.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귀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시에서는 따뜻하게 그려져 있고 조지훈의 성문은 경상북도 영양지방 황씨 부인의 전설이 배경소라야. 자, A하고 C는 친구 사이고 B도 여자 1명, 남자 2 친구 사이인데 소꿉친구들이야. 근데 남녀 7세 부동석 이래서 7살 때부터는 이제 헤어져서 A하고 C만 친구야. 남자애들만. 근데 A하고 B만 결혼을 했어. 역시 첫날 밤이야. 첫날 밤이야. C는 이제 결혼을 못했죠. 2명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첫날 밤에 A가 화장실에 갔어. 요거는.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을 보고 신부 방으로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어떤 놈이 칼을 들고 있는 거야. 칼 들고 있어. 문 앞에서. 아, C가 나 죽이러 왔나 보다. 얘하고 결혼 못하니까. 그리고 A는 도망간 거야. 그냥. 그래서 여자가 이 B라는 여인이 죽었어. 지금. 이게 황씨 부인이야. 경상북도 영양지방의 전설인데 이게 죽은 여인이야. 근데 이제 남편이 사라졌고 개가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연려가 된 거잖아. 이 여자가. 그래서 돌 비석을 세워준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 돌문이 안 열려. 원한을 품고 죽어서. 원한을 풀려면 얘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강물은 뭐야? 레테야. 망각의 강. 이승과 저승이잖아. 지금.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강물을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이라고 표현한 거야. 망각의 강이고. 당신이 와야지 내가 원한을 풀고 한 줌재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인데 C가 칼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거 역시 오해였어. 그 전설에 의거하면 C는 지금 괜히 오해받은 거야. C하고는 상관없다 전혀.
A가 화장실 갔다 돌아올 때 이제 신혼방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은 달이 밝았고 이 신부 B의 집에는 대나무밭이 있어. 근데 달빛에 비친 대나무 잎사귀 그게 칼로 보였던 거야. A의 눈에는. 그러니까 달빛에 비친 대나무 잎사귀가 뾰족뾰족하잖아. 그래서 칼로 보여가지고 오해를 한 거지. C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하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절개에 있는 여인인데 원한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없이 수능장에 딱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은 진짜 어려운 시가 되어버린다고.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어. 이렇게. 자, 망부석소라는 정리해. 그래서 너희들이 3번 답을 자, 보기에 밑줄 그어진 부분이 긍정적이지 얘들아. 맞아, 긍정적이지. 그러면 1번 이끼는 오랜, 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끼에다 적어.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야. 이끼 또 나와. 37쪽 2번이라고 써놔. 37쪽 2번에 다시 출제가 된다. 이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 그래서 오랜 세월에 정체됨 이런 약간 부정적 어감도 있어. 그러니까 석병난간 12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지. 지금 이 여자가 죽은 지 적어도 12년 이상 지난 거야. 거기 12층계가 나온 걸로 봐서는. 따라서 이끼는 오랜 세월에 정체됨. 다만 이끼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푸른 이끼라고 해서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의 청태 인삼 싸줄 때 그 푸른 이끼를 싸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끼에다가 37쪽 2번이라고 적어. 촛불. 자,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자, 당신이 와야 돼.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를 잘 간직하고 있다고. 잘 감추고 있다고. 그래서 답이 되는 거야. 자, 한숨은 어느 때 쉬어? 3번 한숨은 자, 언제 한숨 쉬냐? 괴로울 때. 자, 고통. 기다림의 괴로움 이런 거야. 옷자락은 여기서 시적 화자다. 옷자락은. 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모자를 쓰고 있다면 선생님이 야 모자 칠판 봐 하면 그 학생을 지칭하는 거야. 빨간 옷 칠판 봐라 그러면 여기서 빨간 옷 입은 학생 한 명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옷자락은 그냥 시적 화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할 것. 다음 비바람은 고난 역경 세월의 풍파. 세월의 흐름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3번 답은 촛불. 이게 사랑이야. 길이 꺼지지 않을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 지금 이 여자는 B라는 여인은 지금 오해가 빚은 사건이잖아. 원한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서정주의 신부도 같이 알아둬. 교과서, 문학교과서에도 있고 이게 결국은 이것도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 되는 거야. 경찰대 사관학교에 먼저 나왔지만 이렇게 이게 쭉쭉쭉 나온다고. 정업사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죽은 여인 입장에서 자, 이승, 저승에 있단 말이야. 근데 원한이 안 풀렸어. 그러니까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수한 사랑. 당신에 대한 사랑. 이걸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 자, 3번 답을 뭘로 한다? 촛불로 한다. 됐지? 그래서 문맥으로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어. 시에다가는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3번 보기 맨 마지막에다가는 속일 수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배인 듯 잘 간직하였다가 되어드리지 하면 문맥이 딱 일치해.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시를 원래 가슴으로 느끼는 게 가장 좋아. 시를 그 패러디 시를 써보거나 이 낯선 시가 나오면 어차피 시가 정서야. 정서. 감정이라고. 정서, 감정, 심정이야. 그 심정의 절실함을 느껴야 돼. 학생들은. 심정의 절실함을 느껴야 돼.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했어. 고등학교 때 나는 이 시 되게 좋아했어. 김영랑의 내 마음을 하시리. 이게 그런 사람은 없잖아. 똑같. 내 혼자 마음 날같이 하시리 이런 사람 없잖아.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진짜 좋아하면 있잖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 딱 이대로 되게 되어 있어. 겪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돼. 유행가보다 더 좋아. 적어놔. 거기다가 3번 오른쪽에다가 시를 가슴으로 느끼자. 이렇게 적어봐. 그 감정, 정서, 심정을 이해해야 돼. 심정. 자, 문맥 맥락으로 풀었는데 정서, 절실함을 느껴야 돼. 혹시 그런 경험 한 사람 없어? 연상의 여인이든 하여간 누군가를 좋아하면 있잖아. 속일 수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이 생겨.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막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시절에 시를 좀 이해하는 게 딱 좋은데 내가 그 이 학생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간 이승주 학생 얘기를 좀 해줄게. 얘가 시를 가슴으로 느낀 대표적인 사례인데 내가 강남대성에 인문계로 이제 찾아왔을 때 시가 문제야, 시가. 근데 선생님이 그 첫 수업 걔가 2006학번쯤 될 거야. 2005학번인가 6학번이야. 첫날은 선생님이 맨날 이 시를 해줘. 개강날은. 이게 이제 수능 나오기 전까지 해줬어. 2009년도까지. 무조건 님의 침묵이 가장 좋은 시야. 우리나라에서. 너희들 성적이 침묵하고 있잖아. 지금. 성적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결국은 침묵은 깨질 것이고 그 세희망의 정수박이가 있다고. 정수리. 그래서 이별의 슬픔에서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별의 슬픔에서 이 시상전환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세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결국 영원한 사랑으로 가. 간단히 적어놔. 거기 4번 문제 밑에 여백에다나. 이게 님의 침묵의 구조야. 한국 현대시 중에 최고의 시야. 이게 이별의 슬픔이 있고 그러나가 있어. 세희망의 정수박이. 보편적으로 재수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능을 수능 전까지 잘 봐. 그러다가 이제 수능날 필살 집중이 안 되거나 망쳐. 그리고 나오면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려. 울음을 터뜨려. 죄송스럽기도 하고. 방에 갇혀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방에서 지죽은 듯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메가스터디나 뭐 대성학원이나 재수종합반 시작할 때 나와서 이제 세희망의 정수박이를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 이 침묵을 깨야 되는 거지. 요거를 잘 그려둬. 근데 이승주라는 학생이 님의 침묵을 가슴으로 느꼈다. 남학생이야. 얘가 경기고 졸업한 애인데 님의 침묵을 가슴으로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준 내용이야. 님의 침묵을 첫 수업에 해주고 이제 시를 좋아해야겠구나. 세희망의 정수박이를 품고 출발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얘가 강남대성은 교대역에 있고 집은 청담동의 진흥아파트 107동 301호. 선생님 기억으로 그래. 107동 301호에서 전철 타고 다녔어. 근데 그때 전지현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한참 잘 나가던 때야. 그 아파트 11층에 있었어. 11층에. 같은 아파트. 얘가 이제 강남대성에서 10시까지 죽어라 자습하고 지쳐가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현관문을 딱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를 안 타죠. 301호니까. 걸어다니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려있고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간 거야. 3층이지만. 그리고 딱 문이 닫히고 앞에를 보니까 전지현하고 둘이 있는 거야. 딱 둘이 있으면서 얘 가슴 속으로 쑥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을 씁니다가 썩 지나가. 가슴으로. 야, 시를 가슴으로 느낀다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그냥 11층까지 따라갔어. 자기가 안 누르고 뻥하니.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가 계셔서 엄마 11층에 좀 다녀오세요. 사인 좀 받아다 주세요. 그랬고 엄마가 이제 A4 용지를 꺼내서 11층으로 쳐들어간 거야. 엄마들은 다 해주잖아. 아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사인을 받아왔어. 전지현 사인을. 그리고 얘가 코팅을 했어. 그거를. 선생님 제가 이 시를 처음으로 가슴으로 느껴봤습니다. 시를. 그게 님이 침묵 배울 때는 그래. 그냥 세희망의 정수박이 그거 가지고 그냥 공부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런 계기가 온 거야.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코팅을 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 시가 이제 좋아진 거지 얘가. 그래서 연세대 법대를 간 학생이 있다고. 근데 이제 이년석내가 이사를 저번에 헬기 추락한데 어디야 거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청담동 거기 아이파크 현대.
근데 전지현도 한때 거기 살았어. 같이 또 이사를 갔더라고. 그 뒤에.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시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시가 이거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쓴 장승수도 시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그 책을 학생들이 하도 많이 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은 아마 지금도 사서 구입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장승수는 시, 여러분 시발이야 그냥. 발시야 발시. 그러니까 시하면 해독이 안 돼. 이런 시가 나오니까. 주어 서술어도 없고. 그래서 그 책을 하도 학생들이 읽어서 야 줘봐 해서 나도 그 공부 방법을 읽어보니까 장승수는 노가다판, 뭐 짜장면 배달, 신문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어. 안 해본 일이. 그런데 서울대 인문계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이 친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야, 시. 주어 서술어. 다른 건 공부하면 올라. 근데 시만 안 올라. 그러니까 시발인 거야. 그래서 장승수가 공부했던 방법에 전부 다 주어 서술어를 다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었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학생이 선생님을 강남대생으로 찾아왔으면 좀 더 쉽게 극복했을 거야. 그게 문맥 맥락이거든. 장승수가 공부한 방법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있었고. 아까 내가 4번 문제 풀어줬던 기억나지? 그는 정한 모말일 따릅니다. 자, 유일한 사람이 되자 머슴이 되자. 이게 문맥으로 파악하는 거잖아. 주어 서술어 다 공부하고. 끈앞으로는 되지 말자. 그는 정한 모말이다. 이게 장승수가 공부했던 방법인데 시를 전부 다 주어 서술어를 집어넣어서 문장으로 만들었던 아주 고생스럽게 공부했던 방법인 거고 그 말을 한마디로 적으면 문맥 맥락. 그게 정답의 근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시 2시간째를 해서 아주 많은 걸 배운 건 아니야. 그냥 접근법을 배운 거야. 자, 기본 속성이 있지만 문맥 맥락을 놓치지 말라. 서술부, 종결부, 미괄시. 그게 태도 정서 문제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번, 2번 풀어와. 오히려 지금 3번, 4번은 시어. 그래서 기초 문제였고 쭉 넘겨서 점심 먹자마자 아니 아침 먹자마자 요거를 풀도록 해. 아침 먹자마자 내일 아침 먹자마자 33까지 풀고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 풀어놔. 여기까지 34까지. 그리고 내일 목요일날 1월 2일날은 37까지 풀어와. 37까지. 알겠지? 37까지. 아니면 지금 매일 하나씩 풀고 있지? 뒤에를 쭉 풀어가지고 와서. 자, 근데 이제 필기는 되게 많이 했으니까 복습을 할 때는 필기를 읽어서 이해, 수긍, 납득하면 돼. 그리고 이제 왜 정답이냐, 왜 오답이냐. 자, 처음에 공부 방법은 속도가 아니야.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줘야 나중에 자기 확신 속에서 시간도 단축된다. 자, 복습 철저히 하고 그래야 1등급은 기본, 여러분도 100점 만점이 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